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고요. 예상대로 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4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순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발표가 됐고요. 이들 중에 1, 2위, 2위, 3위, 4위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김문수가 압도적 1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 구도면요, 김문수가 잘하면은 1차전에서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면은 50% 이상 득표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표를 분산시키거든요. 적어도 한 15% 정도 가져갈 텐데,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어떤 경우든 그 김문수 후보가 1차전에서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 평소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50대 50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니까 바깥 여론 50 반영한다 해도 나경원이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 더 이제 붙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45%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이거저거 다 합쳐도. 조금만 더 분발하면은 50%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지금 속보로 이런 게 뜨고 있는데요. 자, 이들 중에 2명으로 이제 압축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2명 없습니다. 1명으로 이제 끝을 내야 되죠. 이번 결과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찬성파인 안철수, 한동훈 후보와 대결하는 2대2 구도라고 우리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요, 탄핵 반대파라고는 해도 작전상 반대파죠. 오리지널 반대파는 여기 김문수가 유일합니다. 중간에 있는 두 사람, 안철수, 한동훈은 탄핵 찬성 쪽이고요. 특히나 이들은요, 완전히 이제 윤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고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1강 3중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자, 나머지 4명은 뭐 자동적으로 탈락한 셈이고 말이죠. 나경원 후보 열심히 했는데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어차피 이 대임을 막고 밀고 나가기에는 글쎄요, 약간 2% 부족하다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죠. 본인은 그거보다도요, 서울시장을 향해서 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 1차 예비경선 컷오프는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되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안정권으로 평가받았죠.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안 후보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4강에 들었다라는 것은 안철수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리PD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안철수는 어쨌거나 밉상인데 여기서는 완전 뻐꾸기 둥지에서 지금 알을 놓으려고 하는 탕난 그런 성격의 인물이죠. 그렇지만 선거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안철수는 처음에는 미미해요. 지지율이 2%, 3% 이 수준인데 가다 보면 이게 10%, 20% 이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양대 진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 양쪽 다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안철수가 만만한 거야. 그래, 안철수 지지자들의 특징은 열혈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지지를 의탁해 주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도 한 표는 한 표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 안철수는. 자, 국민의힘은 자 29일, 4월 29일이죠.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2차 경선 이제 발표합니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요번에 요 4강을 선발할 때는 100% 여론조사를 했고,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고요. 2차 경선 2명을 이제 선발할 때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최종 2명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1차전에서 누군가 끝낼 것인지, 누군가 끝낸다 그러면 김문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2차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면 그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자, 예상대로 나왔다. 거의 뭐 예상하셨죠? 나경원을 희망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이거 김문수 후보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부터 어떤 그 거물망을 쳐놓잖아요. 안배를 해놓고 있다고요. 그 거물망의 거물코를 잡아당길 인물이 누구냐? 김문수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모든 면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딱 준비된 인물이에요. 이미지만 갖고 보면은 김문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 내용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청렴성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두 사람 다 경기도에서 단체장을 했잖아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1번. 김문수는 경기도에서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 3번, 그리고 경기지사 2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압도적입니다. 김문수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인 판교, 광교, 의정부 LG 테크노 관련한 그런 어떤 시설들, 그리고 평택, 삼성전자. 이게 전부 김문수 작품 아닌가. 그리고 GTX, 수도권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GTX. 이것을 최초 입안자, 설계자가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업적이 또 이렇게 뒷받침하기 때문에요. 실체적 대길로 들어가 보면은, 와,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청렴성, 도덕성,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경륜,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약간은 이제 올드한 맛이 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은요, 지금 턱걸이 시합하자고 지금 나올 판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러더군요. 나하고 턱걸이 시합할 사람 나오라고. 여기 그 후보들 중에 한판 붙어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대들지 못해요. 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0개씩 이렇게 턱걸이를 땡기니까 대단한 체력이고 대단한 어떤 그런 강골입니다. 원래 나이 들면 턱걸이 한 개도 하기 힘들거든요. 젊을 때는 뭐 10개 하던 사람들도 나이 50 넘어가게 되면 한 개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뭐 10개씩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4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TV 토론도 또 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 4강 토론은 재밌겠네요. 김문수 후보를 엄청 공격할 것 같네. 보니까 3대1 구도일 수도 있습니다. 3대1 구도. 왜냐하면 서로 1위를 노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사람, 김문수를 뺀 나머지 3사람은 양강 구도를 만들어서 결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1차에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인이 김문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요,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배려하는 그런 어떤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TV 토론은요, 누군가는 말을 잘했는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표는 다른 데로 가버리네. 토론에서 진 사람이 오히려 득표를 더 많이 하는 수가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 토론 태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말을 막 넉넉하게 하고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토론 보면은 김문수 토론 못하는데 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까보면은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표가 오히려 더 안 나올 때가 더 많다니까. 너무 그게 말로 막 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거, 그거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 3사람은 무조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공격, 그리고 홍준표가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또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 쪽에 있는 김문수에 대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와 함께 홍준표에 대한 공격도 많이 하겠네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저들을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공격을 맞으세요. 그냥 맞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표를 일단 꽉 잡고, 애국 우파 자유 보수 표를 꽉 잡고, 그리고 전통 지지층 표를 꽉 잡고, 그래서 범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콘이다. 나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브로 플러스 알파의 정치로, 긍정의 정치로, 하여튼 토론회에서요, 이런 어떤 요소를 갖고 저들과 상대한다 그러면 충분히 1차전에서 끝낼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2위, 3위, 4위들이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1위는 네거티브 할 필요 없어요. 네거티브를 받아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이야기 덕담 던져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후보가 되면 나머지 세 사람도 다 품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1위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선거 전략상 그렇게 품는다라는 말은 진짜 뭐 우리 편 만들어서 R36처럼 그렇게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표도 일부 갖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바로 선거 전략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김문수 관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발 열사. 김문수 문재인의 신발 던진 신발 열사의 지지를 받았다. 신발 열사가 뭡니까? 자, 문재인한테 구대 던진 신발 열사를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소개하면서요. 자, 이분이 또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근데 다른 언론사 헤드라인은요, 그냥 팩트 헤드라인인데, 여기 동아일보 보십시오. 김문수 문에 구두 던진 지지자 신발 열사로 소개 논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수에 적은 보수 언론입니다. 조중동 가운데서도 요즘은 동아가 제일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 적대적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JTBC하고 동아일보가 가장 심해요. 채널 A는 차라리 좀 덜합니다.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팩트 뉴스도 자주 보여주고 우호적인 기사도 좀 실어주고 논평도 해주고 그러는데 동아일보하고 JTBC가 지금 제일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채널 A 신발 열사 정창옥 김문수 지지선은 박수영 문 잘못한 건 많다. 여기는 동아일보고 채널 A는 같은 계열사 뭐라고 이제 봐야 되죠. 동아일보가 이제 모기업이고 채널 A가 거기서 파생됐지만 여기 동아일보 기자들이 채널 A 가서 지금 많이 일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그런데 이 두 언론사 헤드라인이 확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같은 이런 곳은 뭐 완전히 좌익이니까 여기는 축혀 세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김문수 문의 신발 투축한 사람 신발 열사로 축혀 세워 이런 식으로. 신발 열사, 김문수 본인이 열사 아닙니까 사실? 열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통은 이제 사망한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의로운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뭐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열사라고 이제 붙여줄 수가 있다. 열사는 주로 좌익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걸 이제 우파에서도 우익에서도 이런 어떤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말이죠. 그때 이제 그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돌아가신 분들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도 열사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김문수 대선 후보에 이어 가지고 열사 선언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것도 좌익들이 볼 때는 불편합니다. 열사는 우리 건데 니들이 가져가 이런 식이죠.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의 지지 선언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캠프 측은 이 정창옥 씨에 대해 신발만 던진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잘못에 대해 분노 표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창옥 씨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이 이제 신발 열사의 지지 발언을 듣고 함께 사진 촬영도 했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현수막 등으로 이번에 이 신발 열사를 문재인에게 신발 투척한 인물, 바로 신발 열사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주인공 이 정 씨는 2020년 7월 17일 문재인 정권이 서슬 펄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오후 3시 19분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다. 문 전 대통령이 치욕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던졌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갖고 있네요. 그리고 2019년 1월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도 됐던 그런 가슴 뜨거운 피가 끓는 그런 애국 투사입니다. 자, 이 정창욱 씨는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해당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5년 전엔 2020년에 대통령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져 약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대통령에게 구두 던졌다고 9개월 동안 감옥살이?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작 인권 유린을 당하는 탈북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의 최적임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생각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선명하죠. 사실 국가관이라든가 이념만 딱 놓고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포함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도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문수하고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우익이다라고 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지금은. 김문수를 알려고 하면 과거를 봐야 되지, 과거를. 1년 전, 2년 전, 3년 전, 최근 한 4, 5년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광장에서 애국 운동하던 김문수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입니다. 문재인은 당장 총살 갑니다. 이런 발언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그게 진짜 김문수고, 그 밖에 지금 선거 국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작전이에요, 작전. 전략적 목표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자, 김문수 후보 측은 신발을 던진 건 분노의 표현이다. 그리고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의원은 신발을 던진 것은 위법한 폭력 행위인데 지지선언을 받는 게 적절한가라고 묻자 신발 열사 저분은 신발만 던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다. 가출 청소년들을 보도하신 분이다. 우파 안에 이렇게 좋은 분들 많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건 많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9개월이라는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게 진짜 나라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되묻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의 1위 대세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어느 시점부터 조금 내려왔다가 재반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의 재반등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1차에서 4강을 선발하고요. 그 4강을 대상으로 또다시 여러 번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하고 나서 또 마지막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왕쾌하게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거기서 그냥 또다시 또 2명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투는 그 과정보다도요. 김문수가 한 방에 50% 이상 득표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김문수가 국회의원 됐거든요. YS 키즈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YS 키즈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의 유명 정치인들은 대부분 YS 키즈가 더 많아요. 저 김대중 쪽보다도.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이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또 좌익 운동권에서도 전설 같은 그런 인물이고요. 등등등 해서 이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인사들로부터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당장 지금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김문수란 인물이 인지도는 좀 떨어졌지만 갈수록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바로 그냥 1위 자리에서 왕쾌에 한 방에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한 1%에서 55% 정도 득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